Tell me something about it. What is it? It is a development version of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인 정세는 영원한 평화는 없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버렸으며 몇 년 전부터 방위산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전쟁의 주변국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세계적 정세로 인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무려 세계 4위라는 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은 한국 방산물품들의 높은 품질과 화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 이상 가성비, 박리담회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닌 고성능과 첨단 시스템으로 꿰찬 4위인 만큼 그 의미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듯 충남 계룡대에서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방산 관계자와 국내 500개 방산기업이 참여하며 1,500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 방산업 4위 국가답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폴란드 키엘체에서는 국제 방산전시회인 MSPO가 열렸는데요.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열리는 육해공 통합방산 전시회로서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DSEI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올해 행사는 폴란드의 나토 가입 25주년을 맞아 나토 동맹을 강조하는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미국이나 영국 등 나토 방산 강국 역시 이전보다 참여 기업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행사 역시도 전 세계 35개국의 800여 업체가 참가한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특히 주최국인 폴란드는 행사 전부터 한국 방위산업을 특별하게 소개하며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미 주최달의 1일부터 홈페이지에 폴란드 방산기업의 참여 소식을 한국방산이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으로 특별하게 소개했으며 아시아의 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의 전투기와 자주포, 전차 등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한 나라입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역시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한국 방위물품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전까지만 해도 가성비 무기 위주로 제작하고 수출했던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무기의 성능 차이에 대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토 시장 진입을 노리는 한국은 이제 유럽의 선진 무기들과 나란히 어깨를 견줄 성능을 지니게 되었고 이날 역시도 차세대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한화그룹의 3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장보고 배치2 잠수함의 실물 10분의 1 크기 모형을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공개했으며 이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3조 3,500억 원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수함 이외에도 현대로템은 4세대 다목적 무인 차량인 HR 셰르파를 전시했는데요. 우리 군에 2대 납품한 적이 있지만 실물 공개와 더불어 국내외 전시회 통틀어 최초로 했습니다. HR 셰르파는 현대로템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협업해 개발한 최신형 무인화 차량으로서 AI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 군인이 없어도 감시와 정찰, 전투, 물자 이송 같은 다양한 작전과 임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 지역 외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벨라루스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안보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첨단 무기를 대거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폴란드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 역시도 자세한 상황은 밝힐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폴란드가 수입한 한국의 무기들은 구체적으로 얼만큼 되며 현재 얼마나 폴란드 전역에 배치되었는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무기를 주문해도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폴란드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염려한 폴란드의 군 관계자인 파시 VTA 이사는 폴란드 공영방송사인 PTV에서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폴란드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날 방송으로 인해 폴란드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해소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다른 나라보다 특히 빠르게 제작되고 배송이 가능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것뿐만 아니라 성능 역시도 독일, 프랑스를 따라잡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방위 물품을 대거 수입한 폴란드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288대라니 조만간 러시아와 제대로 붙어보려는 생각인 걸까? 지금이야말로 폴란드가 전쟁을 주도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폴란드 군대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군무기를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 한국에게는 정말 여러모로 좋은 기회야. MLRS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그 가치가 증명되었지. 그리고 더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폴란드는 하이마스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해. 그건 미국이 최대한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해서 산 것 같아. 그러니까 288대의 천무와 220대의 하이마스, 총 508 MLRS 시스템인 거야. 폴란드 육군에겐 아주 큰 전력이 될 거고 이 정도라면 폴란드 동쪽 경계에선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 그 정도면 한 나라를 통째로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렇다기엔 러시아는 너무 큰 나라야. 이제부터 폴란드는 미스터 월드와이드라고 해도 되겠어. 방금 관련 기사 읽고 왔는데 저 시스템으론 어태컴과 비슷하게 200 또는 290km 범위까지 미사일이 커버할 수 있다고 했어. 난 저런 MLRS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K239는 하이마스의 비유도 로켓도 발사할 수 있지. 이론상으론 비유도 로켓도 발사 가능하다고 해. 근데 결국은 미국의 GPS 암호화 키가 필요하지. 와우,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결국 다 호환되게 만들었다는 소리네? 응, 그게 일단 국제적 기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한국은 나토 기준에 뭐든 맞춰서 만들지. 그리고 미국 쪽 군용 무기하고도 호환되게 하고 말이야. 한국에는 하이마스가 없지만 대신 M207이 있고 그게 정확하게 같은 로켓 공간이 있지. 한국은 그런 로켓을 제작하는 라이센스도 있다고 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7,683개의 로켓을 제작해왔다고 하더군. 한국이 그 정도 수의 무기를 제작해왔다는 걸 알게 되니 그동안 방산 산업 분야에서 평가절하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군. 정말 미쳤군.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국방력이 센 나라가 된 거야.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웃이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많이 무기를 사놔도 충분하진 않다고 본다. 한국은 아직도 MERDC 위장 스타일을 쓰나 보군. 내 눈엔 여전히 멋있는 패턴이긴 하지만 말이야. 근데 위장 스타일에도 되게 많은 타입이 있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그걸 White Earthworms 위장 스타일이라고 불러. 최근엔 나토의 3색에 가까운 스타일로도 나오긴 하더라고. 일단 폴란드와 한국 모두 이웃나라들에 의해 오랫동안 괴로웠던 역사가 있어. 그래서 방어를 위해 무기를 사들이는 것에 대해 두 나라의 생각이 맞아서 더 잘 이어지는 걸 거야. 이상으로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